안녕하세요. 네, 파이코리아 김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엔진엑스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엔진엑스 백투더 베이직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세미나 했을 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엔진엑스 백투더 베이직에서 엔진엑스에 대한 기본 기능을 좀 다뤘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좀 더 부가적인 기능, 좀 더 고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저희가 진행했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제로 다뤄볼 엔진엑스 웹방화벽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웹방화벽을 엔진엑스 단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여러 대의 엔진엑스 또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여러분이 관리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엔진엑스 컨트롤러,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죠.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또 엔진엑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엔진엑스의 웹방화벽을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웹방화벽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지 대한 부분들을 데모 형태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죠.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저희가 아마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신 솔루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진엑스 플러스로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이 엔진엑스 플러스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관련된 내용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에피소드 2에서는 저희가 엔진엑스의 그 매트릭 대시보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엔진엑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엔진엑스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키 밸류 스토어, 엔진엑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키 밸류 스토어를 가지고 저희가 인증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의 캐시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엔진엑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캐시를 관리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JWT, JSON 웹 토큰 인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 엔진엑스의 JSON 웹 토큰을 가지고 안전하게 인증을 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난번과 동일하게 저희가 세미나하는 모든 리소스들은 지금 보이시는 동영상 링크를 가지고 다시 보기를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소스 코드들은 제가 GitHub에 똑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에 대한 코드는 공유가 되어 있고요. 에피소드 3에 대한 코드들도 제가 여기에 밑에 보이시는 링크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시 세미나를 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싶다면 저희가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엔진엑스 플러스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라이센스들은 엔진엑스 홈페이지에서 30일 데모 라이센스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로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입니다. 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랩을 통해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는요, 저희가 예전에 뭐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엔진엑스를 웹 방화벽으로 활용하는 솔루션을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엔진엑스 오픈소스 기준에서는 모드 시큐리티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모드 시큐리티를 통해서 기본적인 보안, 그리고 기본적인 웹 방화벽 기능들은 어느 정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드 시큐리티는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인테그레이트 했던 다이나믹 모듈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모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모드 시큐리티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요.
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라는 솔루션은 F5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웹 방화벽 기술을 엔진엑스가 굉장히 가볍고 또 어디든지 설치 가능한 솔루션이잖아요. 여기에 웹 방화벽 기능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으로는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F5의 웹 방화벽 기술이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솔루션의 웹 방화벽을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이 웹 방화벽을 어디서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솔루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단순하게 베어메탈에다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커에다 구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도 이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어느 서비스든지 웹 방화벽 솔루션을 저희가 탑재를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진엑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웹 방화벽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요, 개발자들이 함께 이 개발을 시작하는 파이프라인부터 보안을 함께 신경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개발의 파이프라인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모든 CI/CD 통합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웹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엑스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 웹 방화벽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멀티 레이어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부분들은 이 사용자가 자동화된 기법을 통한 접속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봇 디펜스가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봇에 대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봇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패턴에 매치가 되게 되면 이 사용자 요청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화 기반의 툴을 통해 가지고 접속한 사용자야, 아니면 실제 정상 브라우저를 가지고 접속한 사용자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봇 디펜스를 지나게 되면요, 스렉 캠페인이라는 레이어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렉 캠페인은 저희가 알고 있는 웹 방화벽의 공격 탐지 패턴과 비슷한데요. 이 스렉 캠페인은 F5 랩스라는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트 팀에서 저희가 이미 글로벌하게 이 F5 제품을 많이 쓰고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확인된, 실제로 이렇게 이거는 공격이라고 확인된 코드들만 따로 선별해서 배포하는 부분들은 스렉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스렉 캠페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새로 나온 공격들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스렉 캠페인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룰 기반입니다. 패턴 기반이 아니고 룰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시는 false positive, 오탐이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레이어를 지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방화벽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어택 시그너처 방식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택 시그너처가 지나게 되면 저희가 포지티브 시큐리티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지티브 시큐리티 모델은 저희가 허용한 파일 타입, 허용한 URL을 제외하고는 접근을 막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멀티레이어 기반으로 웹 방화벽을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봇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사용자의 유저 에이전트 기반의 헤더를 보고요, 이 사용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패턴에 매치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봇, 저희가 검색 봇, 그리고 악의적인 봇,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봇, 이런 봇들을 저희가 구분하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엔진엑스 웹 방화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봇 탐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는 조금 더 자동화된 공격 또는 사람이 실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좀 고급화된 봇을 탐지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F5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캠페인, 저희가 스렉 캠페인, 위협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글로벌하게 누군가는 이 공격을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게 되면 F5 랩스, F5 서트 팀에서 이 룰들을 확인해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격입니다. 이 부분들은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패턴들을 제가 F5
단독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스레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엔진엑스 웹방화벽에서는 이 기능들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레 캠페인은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다운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진엑스 웹방화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웹방화벽이랑 구조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네거티브 모델, 특히 말하는 패턴 기반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웹방화벽에서 저희가 OWASP 탑10에 대한 중요 시그너처 또는 CVE 취약점에 대한 중요 시그너처 또는 이베이전 테크닉이라는 회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 시그너처들을 기본적으로 웹방화벽 정책에다가 함께 넣어서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방어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공략들은 차단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넘어서 가지고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보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포지티브 시큐리티 모델로 함께 기능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가 메타 캐릭터에 대한 특정 구문이 여기 특정 파라미터의 메타 캐릭터는 특정 메타 캐릭터만 허용이 돼야 되는데 뭐 다른 캐릭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허용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일 타입 그리고 쿠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을 함께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네거티브 모델이랑 포지티브 모델을 함께 쓰시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능들을 함께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웹 방화벽에 대한 룰셋, 정책 셋인데요. 이 세트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셋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all signature 또는 high accuracy signature 또 low accuracy signature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시그너처 셋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져다 쓰는데요. 저희가 기본 정책, 저희가 어떤 설정을 커스텀으로 하지 않게 되면 high accuracy signature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high accuracy signature는 말 그대로 저희가 false positive가 최소화되어 있는 시그너처 셋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보안 정책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는 파일 타입을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HTTP 메소드,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데이터 가드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가드는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서버 쪽에서 어떤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금융정보가 나갈 때 이런 정보들을 그냥 훅 내보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스킹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판스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능들도 포지티브 보안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함께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NGX 웹방화벽은 false positive 관리에 특화된 기능들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웹방화벽을 아마 운영하시게 되면 가장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사용자야? 아니면 공격이 맞아? 이런 부분들 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웹방화벽은 어쩔 수 없이 소량의 극히 좀 적은 양이지만 폴스 포지티브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턴 기반의 어떤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떤 특정 사용자는 정상 사용자의 요청이지만 그게 패턴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패턴에 탐지된다고 해서 이게 웹방화벽 탐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엔진엑스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스코어링, 저희가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어링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0점부터 5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점까지 정도의 레이팅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레이팅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건지, 얼마나 다양한 IP에 접근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이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3레벨까지 또는 2레벨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폴스 포지티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차단을 하지 않고요. 제가 4레벨, 5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폴스 포지티브일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차단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게 관리하시는
이 false positive의 관리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웹방화벽이잖아요. 웹방화벽이게 되면 웹방화벽에서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공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GX 같은 경우에는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컨트롤러라는 저희 독자적으로 NGX 컨트롤러를 함께 쓰시게 되면 컨트롤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가시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뭐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5가 ELK 대시보드 템플릿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K 대시보드를 설치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그래프화된 형태로 이런 저희가 웹방화벽에 대한 이벤트들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다른 솔루션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NG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메테우스 저희가 익스포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추출된 기반의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웹방화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이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웹방화벽이 일반적으로 저희 예전에 알고 있던 모드 시큐리티라는 내용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엔진엑스의 앱 프로텍트라는 웹방화벽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웹방화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탄생된 웹방화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웹방화벽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내용들을 데모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에피소드 2에서 잠깐 뭐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DVWA라는 서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서버를 HTTP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엔진엑스는 HTTPS로 리다이렉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션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구문이 제가 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NGX App Protect On이라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나는 웹방화벽을 여기 서버 계위에 적용을 할 겁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특정 로케이션 계위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서버 쪽에는 적용하지 않고 특정 로케이션에만 이런 정책들을 선언을 하시게 되면 특정 로케이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멤버스라는 로케이션 또는 뭐 로그인이라는 로케이션 이런 로케이션에 대해서만 웹방화벽을 따로 적용하시고요. 또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각각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버에는 예를 들면 큰 범위의 정책들을 적용해서 차단하는 걸로 가시고요. 그리고 하위의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차단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앱 프로텍트 온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벤트 로그를 기록을 해라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로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ELK 서버 쪽으로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NGX 내부적으로 하나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안 정책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디폴트 정책이 반영이 됩니다. 디폴트 정책은 여기 보이시는 제가 주석 처리했던 이 정책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정책과 선언하지 않았을 때의 디폴트 정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두 번째 정책으로 제가 폴리시 다시 디폴트라는 내용을 다시 커스터마이징 해서 왔어요. 이 커스터마이징 된 정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의 내용들을 웹방화벽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NGX 플러스가 한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NGX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통해서 제가 웹방화벽 구성이랑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 NG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NGX 에피소드 2에서 했던 그 NGX 플러스랑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NGX에다가 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로 올려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로 통해 가지고 이 NGX 플러스를 관리하는 형태로 웹방화벽을 보여드릴 텐데 이때는 제가 NGX 플러스를 두 개의 데모를 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플러스에서만 하시게 되면 이게 정책이 서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하나의 더 NGX 플러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NGX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는 새로운 NGX 플러스의 인스턴스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잠깐 데모를 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에피소드 2 했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동일한 내용이고 제가 불필요한 코드들은 다 블락 처리해 놨습니다. 블락 처리해 놨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은 그대로 다 막아 놓고요. 첫 번째 제가 대시보드는 일단 그대로 열어놨습니다. 대시보드를 가지고 제가 트래픽이 들어온 내용들이라든지 서비스가 만들어진 걸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는 열어놨고요. 대시보드부터 한번 접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살아있겠죠? 대시보드는요. 대시보드는 제가 NAP018080에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 네, 지난번에 테스트했던 환경 그대로 저희가 대시보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서비스하는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테스트했던 로드 밸런싱 서버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오늘 테스트할 내용들은 여기에 보이는 워크로드 다시 DVWA라는 이 워크로드에다가 제가 정책을 넣고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미 이 서비스 구조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접속을 해보게 되면 HTTP DVWA 리다시는 되면서 DVWA라는 사이트로 제가 넘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는 제가 미리 구성을 해놨고요. 앱 프로텍트에 대한 적용 부분만 좀 확인해 볼 텐데 나머지 코드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캐시 설정들 그리고 서버에 대한 리다렉션 설정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여기에 추가했던 설정들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웹방화벽 정책인데요. 웹방화벽 정책을 지금은 차단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약점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인데요. 이 취약점 있는 사이트들 테스트해서 제가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커맨드 익스큐션으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쓰잖아요. 핑이라는 커맨드를 때릴 수 있는데 여기에 cat etc password라는 서버 쪽에 어떤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을 함께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얘는 취약한 서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 결과와 함께 서버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취약한 사이트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 제가 이제 웹방화벽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 프로텍트를 제가 활성화시킬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폴리시 정의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디폴트 정책이 제가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폴리시 정책은 적용하지 않고 로깅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로깅은 제가 할 거고요.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그는 ELK 쪽으로도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장비 로컬 쪽으로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로그 관련된 설정들이 있는데요. 로그 다시 default.js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로그 default.json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요. 폴리시 파일. 네. njsconf에 잠깐만요. 파일이. njs 로그 다시 default.json. 잠시만요. 파일이 로고 파일이 다른 데다 카피해 놨나 본데요. 로고 다시 json. 네, 로고 파일은 제가 잠깐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고 파일이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책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요. 웹방화벽에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웹방화벽에 적용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웹방화벽의 앱 프로텍트에 대한 로깅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방화벽의 로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시그너처가 반영된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로는 웹방화벽에 적용된 상태이잖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커맨드 익스큐션 공격에다가 제가 똑같은 공격으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URL이 요청이 차단됐어요. 간단하게 차단됐고 저희가 여기 보이는 서포트 아이디를 클라이언트 쪽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서포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웹방화벽 정책을 웹방화벽을 관리하시다 보게 되면 웹방화벽은 리퀘스트 단위로 저희 정책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차단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포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면 지금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ELK를 통해서 또는 내부 로그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왜 차단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5가 제공하는 ELK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오늘 발생했던 이벤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한 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얘가 공격인지를 여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IP 정보들 그리고 시그너처가 어떤 패턴이 적용이 돼서 방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나오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상세 로그들을 이렇게 로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로그가 리퀘스트가 블락킹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은 메타 캐릭터도 들어와 있었지만 어택 시그너처가 디텍팅 됐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레이팅이 디텍팅 됐다. 라고 이렇게 로그를 보여주면서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저희가 이벤트가 만약에 많게 되면 이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 사용자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이벤트가 보여서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커맨드 익스큐션 공격을 다시 한 번 더 수행을 해서 이벤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이벤트들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여기 필터링을 걸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F5에 제공하는 서포트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서포트 아이디가 아까 처음에 제가 카피했던 이 서포트 아이디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키를 확인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첫 번째에 대한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 필터를 지우게 되면 더 많은 이벤트가 여기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지금 봤던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여기에 이벤트가 걸렸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이벤트들이 여기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웹방화벽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내부 로그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내부 로그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ELK로 일단은 대신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웹방화벽 정책을 세우실 때 지금은 제가 디폴트 정책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는 디폴트 정책을 쓰기 싫고 나 커스텀 정책을 쓰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았던 샘플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이 코드 구문들이 웹방화벽 정책이에요. 이 정책들을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징 부분들은 제가 전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에서 한번 코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커스텀 정책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저장을 하고 다시 엔진엑스를 로딩을 합니다. 네. 잘못 적용했네요. 제가 없던 파일 적용했고 제가 이렇게 커스텀 정책으로 다시 정책을 적용했고요. 네, 잘 동작을 했고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요. 물론 제가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차단 페이지를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 차단 페이지 바꿔놨기 때문에 똑같은 요청을 제가 하게 되면 똑같은 요청을 제가 차단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리스판스 페이지랑 서포트 아이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은 활성화시키고 어떤 정책은 좀 비활성화시켜놨고 그렇게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커스터마이징 정책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저희가 여기 엘라스틱 ELK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세 번째 보이는 이 이벤트가 제가 마지막에 공개했던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웹방화벽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웹방화벽을 적용할 때 저희가 이 웹방화벽도 다이나믹 모듈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nginx conf 파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제일 위에 이 라인을 보이실 텐데요. 이 라인처럼 제가 nginx app protect라는 모듈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nginx에 저희가 http 디렉티브에다가 제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나머지 제가 필요한 컨피그 파일에다가 웹방화벽 정책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서버 경로에다가 적용했지만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요. 이 텍스트 파일을 카피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특정 로케이션에 이 루트 로케이션에만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여기다가 웹 방화벽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게 되면 특정 서브 경로에 대해서만 웹 방화벽이 적용되는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방화벽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는 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NGX가 좀 많이 있고 이 구성해야 될 구조가 좀 복잡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F5가 별도로 여기에 NGX 컨트롤러라는 걸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컨트롤러라는 모듈이 따로 있고요. 이 컨트롤러 설치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NGX들을 한 번에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컨트롤러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일단 컨트롤러에다가 제가 NGX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인프라스트럭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서로 아까 다른 제가 NAP03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고 여기에 이제 정책을 만들 건데요. 서비스들은 여기 보시는 서비스라는 탭에서 다 설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클릭을 하시고 서비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컴포넌트에 가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정을 할 거고요. 제가 에디트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커맨드로 실행했던 제가 보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컴피그 파일을 통해서 실행했던 내용들이 여기 쭉 그래프 GUI 형태 다 나옵니다. 인그레스 정책, 백엔드 쭉 내려보시고 보게 되면 여기 시큐리티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시큐리티 설정은 꺼놨고요. 여기가 설정하는 URL은 제가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호스트 네임을 DVWA2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버는 똑같기 때문에 NGX만 다릅니다. 그래서 https dvwa2 f5network.com이라고 치게 되면 똑같은 사이트가 뜰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똑같이 접속을 한 다음에요. 똑같이 커맨드 익스큐션 공격에다가 제가 똑같이 패스워드를 공격을 하게 되면 얘는 새로운 NGX고 실제로 공격이 통과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컨트롤러에서 나는 얘한테 보안 정책을 좀 세워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지금 컴포넌트에다가 정책을 반영을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설정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 시큐리티 정책 부분만 웹 방화벽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합니다. 정책들은 지금은 제가 디폴트밖에 없고요. 필요하면 커스터마이징 정책들을 업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모니터링 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책은 올려놨지만 실제 차단하지 않고 저희가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동작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단할 거란 차단 설정으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서밋을 하게 되면 설정돼 자동으로 NGX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 업데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컴피그가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인가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컴피그가 반영이 돼서 좀 적용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 방화벽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든지 그리고 컨트롤을 통해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 컨트롤을 통해서 쓰시게 되면 좋은 부분들이 제가 서비스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별로 여기 보게 되면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그리고 시큐리티 이벤트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이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세 내용들을 이렇게 UI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관리하시기엔 좀 훨씬 편하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이벤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ELK를 통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 독자적으로 이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리젝트된 내용 그리고 이런 공격에 대한 공격 코드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격이 차단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관리가 가능하겠죠. 어차피 엔진엑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좀 더 엔진엑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웹방화벽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된 부분이고요. 웹방화벽들은 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한번 뭐 직접 써보실 수 있으시게 되면 한번 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컨트롤러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뭐 보통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엔진엑스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도 엔진엑스 컨트롤러 가지고 통합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엔진엑스 컨트롤 플랜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웹방화벽에 대한 솔루션 소개였고요. 소개고 데모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엔진엑스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엔진엑스 플러스로 구성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구성하게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아마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솔루션이죠. 만약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약에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해서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외부로 서비스를 노출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서비스 형태로 익스포즈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마다 그 서비스를 만들고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단일 익스포즈된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고 저희가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그레스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소스 기반의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지금 글로벌하게 다운로드된 사이트들 그리고 뭐 저희가 CNCF의 서베이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저희가 컨테이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 그리고 CNCF에서도 얘기하는 걸로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또 똑같이 엔진엑스입니다. 물론 이 엔진엑스는 현재 오픈소스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만큼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조그만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는 오픈소스를 쓰든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서비스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고요.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들을 현재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꾸려고 하게 되면 저희 용어로는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급의 서비스 형태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멀티 테넌시 이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 이 두 가지가 현재 좀 크게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멀티 테넌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한 개발팀, 한 명의 개발자가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팀, 여러 명의 개발자분들이 이 여러분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저희가 협업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이제 롤 관리하는 부분요. 누가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되고 누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좀 많이 걸림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테넌시를 관리하는 현재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분리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나눠서 따로따로 구성하시게 되면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시진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멀티 테넌시 환경은 다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잡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제는 백엔드에 뭐 DB까지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가 또 통신하는 구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트 웨스트 통신, 클러스터 내부에서 통신하는 이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현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편하게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닉스 인그레스 리소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제가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라우터,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인그레스 리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단편화된 정책, 간단한 정책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확장을 시켜서 서비스 하려고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엔지닉스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랑 엔지닉스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커스텀 리소스, CRD라는 게 있어요. CRD를 저희가 좀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네트워크 관리자가 지금 특정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문 서비스를 만듭니다. 관문 인그레스 서비스를 받게 되면 관문에서 받아서 이 서비스들을 각각의 URL별로 또는 각각의 서버 도메인별로 각각 개발자 A 또는 개발자 B한테 위임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라우팅이라는 내용 중에 딜리게이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딜리게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개발자 애플리케이션까지 넘겨주고요. 또는 특정 URL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B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좀 넘겨주고, 그리고 보안 관리자랑 인증 관리자라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실제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요. 서비스에 필요한 보안 정책과 인증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쉐어드 정책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보안 관리자는 대신에 항상 그 정책들을 최신 보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인증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증, 새로운 안전한 인증 또는 투팩트 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세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줘서 서로 공유 정책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유 정책들은 누구나 필요할 때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희가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어떤 팀을 나눠서 또는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좀 구분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한다든지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수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엔지닉스 플러스 인그레스 리소스에서 제공하는 분산 관리자 설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산 관리자 설정을 제가 샘플을 보시게 되면요. 네트워크 팀에서는 말 그대로 관문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간단 예로 두 개의 URL만 구분 지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 API 그리고 게임 API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를 분기를 시키게 되면 이 게임 API 서비스는 게임 개발팀 쪽으로 트래픽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API 정보는 통계 분석팀으로 API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각각의 필요한 실제 서비스들은 각각의 개발팀에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를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서버라는 저희가 리소스가 있고요. 리소스를 가지고 트래픽을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 호스트 api.example.com이라는 호스트에 대한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할 거고 여기에 게임 API랑 스테이트 API를 기준으로 라우팅을 넘깁니다. 어디로? 여기 보시게 되면 게임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게임즈 라우트 쪽으로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 정보는 스테이트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테이트 라우트 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처럼 두 번째 게임 네임스페이스에서 받은 서비스들은 여기에 버추얼 서버라는 리소스가 아니고 버추얼 서버 라우터라는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 트래픽을 받아서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인그레스 서비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보시는 다중 네임스페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이런 구조를 저희가 엔지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분산 설정 관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버추얼 서버, 그리고 버추얼 서버를 미임을 하는 게 버추얼 서버 라우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유 정책들은 저희가 폴리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그리고 레일 리미팅 폴리시, 그리고 인증 폴리시, 인그레스 MTLS, 그리고 이그레스 MTLS, 그리고 여기에 웹 방화벽 폴리시,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공유 정책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버추얼 서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버추얼 서버 라우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우리는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좀 더 다른 기능들을 함께 사용했었는데요. 현재 인그레스에서는 그 리소스랑 그 컨피그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된 것 같아라고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있다고 하게 되면 NGX가 제공하고 있는 이 컨피그레이션 스니펫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스니펫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그레스 리소스 또는 커스텀 리소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컨피그 맵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필요한 버추얼 서버나 버추얼 서버 라우터에 컨피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액션 부분입니다. 액션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패스이죠. 특정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었던 카페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카페의 서비스 중에 커피라는 URL 패스가 들어오게 되면 커피라는 서비스 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커피라는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리다이렉션 걸어서 다른 서비스 쪽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커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직접 특정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직접 응답을 주는 케이스를 리턴으로 응답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리소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리소스들은 저희가 개발을 배포를 할 때 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를 할 때 아마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은 A/B 테스팅 또는 까나리 배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배포 방식일 거예요. 이런 배포를 쓸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많이 씁니다. 스플릿 기능을 써서 만약에 제가 커피라는 애플리케이션 들어왔을 때 이 커피라는 애플리케이션은 80%는 버전 1 기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보내고요. 20%는 버전 2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A/B 테스팅을 하고 문제가 없다든지 없으면은 전체 80%를 실제로 버전 2 쪽으로 넘겨버리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 기반의 라우팅. 컨디션 기반의 라우팅은 저희가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JSON 웹 토큰 인증을 저희가 거쳐서 이 토큰 정보 또는 쿠키 정보에서 특정 값을 뽑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의 롤 또는 사용자의 이름 기준으로 특정 서비스 쪽으로 보내주는 구조를 저희가 컨디셔널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들을 하는 부분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에러 리스판스. 네, 우리가 에러 리스판스를 내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리소스들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게요. 만약에 특정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막아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서킷 브레이커 기능이 있냐 없냐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들을 이런 에러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NGX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 쪽에서는 500 에러 리스판스를 반영했지만 NGX가 이 리스판스를 보고 자기가 다시 200으로 다른 메시지로 응답을 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서비스 하나만 문제가 생기지 이 서비스 하나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을 막아주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내용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데모는요.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배포를 해놨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똑같이 대시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 대시보드는 NGX가 제공하는 커스텀 리소스, 버추얼 서버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카페라는 제가 데모 인그레스 서비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페라는 인그레스 서비스를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인그레스 리소스를 통해서 만든 거. 두 번째는 인그레스 리소스가 아니고 커스텀 리소스인 버추얼 서버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만든 카페 데모.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각각의
이 인그레스 리소스나 또는 버추얼 서버로 만든 인그레스에다가 웹방화벽을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은 여기 보이시는 내용들과 동일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테스트하는 랩은 간단한 구조예요. 백엔드에 지금 K8s 노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드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카페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페라는 파드가 각 3개씩, 그리고 여기는 커피라는 파드가 3개가 있고요. T라는 파드가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커피랑 T라는 파드는 커피 서비스 그리고 T라는 서비스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에 제가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여기에 커피라는 URL이 들어왔을 때 커피라는 서비스를 보내고 T라는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T라는 서비스 쪽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서비스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통 외부에 LB를 따로 두지 않고요. 지금 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베어메탈 LB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베어메탈 LB를 통해서 자체 로드 밸런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접속할 때는 제가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 가지고 이 인그레스 엔진엑스 플러스 인그레스 컨트롤 쪽으로 접속하는 형태로 구성 플로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데모를 가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좀 더 보기 편하게 네임스페이스를 인그레스 네임스페이스 엔진엑스 다시 인그레스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지금 엔진엑스 인그레스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엔진엑스 인그레스가 지금 정책이 보일 텐데 뭐 디스크립션을 보시게 되면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그레스 정책이고요. 여기에 제가 아규먼트만 좀 다르게 주놨는데요. 이 아규먼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컴피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그레스 제가 썼던 이 파일이고요. 여기 파일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엔진엑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를 기본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활성화시킨 기능들은 이 아규먼트 중에 나중에 보여드릴 것처럼 웹 방화벽 설정을 이네이블 시켜놨고요. 그리고 스냅팩 설정 이네이블 시켜놨고요. 나머지들은 대시보드 때문에 9000번 포트 열어놨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똑같이 제가 어느 사이트든지 접근 제어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열어놨고 컴피그 맵을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엔진엑스 플러스를 컨트롤로 쓰겠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엔진엑스 플러스가 아니고 오픈소스로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공이 가능하고요. 일부 기능들, 웹방화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제공이 안 되는 부분 빼고는 기본적인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고 제가 먼저 비교를 해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카페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겟파드 디폴트로 보게 되면 지금 카페 서비스가 3개가 만들어져 있고 T라는 서비스 3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카페라는 서비스는 제가 백엔드를 이미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서비스로 하게 되고 카페-svc, T-svc 서비스로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그레스 정의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인그레스를 정의라든지 또는 버추얼 서버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백엔드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져 있는데 인그레스 서비스들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서비스를 구성할 텐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인그레스 형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리소스가 인그레스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인그레스 타입이잖아요. 인그레스고 제가 이 어노테이션을 빼게 되면 잠깐 빼볼게요. 이 어노테이션을 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인그레스 리소스 서비스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웹방화벽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그레스 리소스로 쓸 때는 웹방화벽을 여기 보이시는 어노테이션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인그레스를 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기본 인그레스는 설명만 드릴 거고 버추얼 서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그레스 서비스로에다가 웹방화벽 정책을 함께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버추얼 서버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버추얼 서버를
이름은 카페 vs라는 이름을 보여줄 거고 버추얼 서버 형태의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 정책이랑 비슷하죠. 카페 f5key 네트워크.com이라고 들어오게 되면 쭉 밑에 가보시게 되면 똑같이 라우팅 패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루트로 들어오게 되면 커피로 보내고요. 그리고 T로 들어오게 되면 T라는 서비스를 보내고 커피로 오게 되면 커피라는 서비스를 보내고 그리고 에러 페이지가 떴을 때 자체적으로 리스판스를 200 코드 서킷 브레이크 기능까지 걸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리고 밀크라는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205K라는 서비스를 리스판드하는 형태로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특이한 게 이 NGS 플러스의 버추얼 서버를 쓰다 보니까 여기 업스트림 쪽에 헬스 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헬스 체크가 액티브 헬스 체크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패시브 헬스 체크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재 NG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액티브 헬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제가 K apply -F 카페 버추얼 서버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지금 대시보드도 제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대시보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대시보드는 제가 http 버추얼 서버를 대시보드.f5k 네트워크.com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도 안 만들어 놨네요. 제가 vs 대시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인그레스 버추얼 서버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get svc 제가 IP를 한번 볼게요. 로드 밸런서 IP 인그레스는 제가 로드 밸런서 IP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네, 정상적인 거고 대시보드로 접속을 해보게 되면 네, 대시보드가 어제까지 잘 됐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그럼 카페 서비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나 카페 서비스도 마찬가지일까요? network.com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카페 f5k 네트워크.com 하면은 네, 제가 IP가 테스트 때문에 다른 IP로 쓴 적이 있는데요. 그 IP 썼던 것 때문에 지금은 제가 로드 밸런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앞단에 있는 물리적인 별도의 로드 밸런서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sudo vi 호스트를 좀 바꿔서 볼게요. 호스트를 제가 카페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카페를 20.61이라는 베어메탈의 로드 밸런서 20.61 그리고 대시보드도 똑같이 제가 20.61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요. 다시 한 번 더 서비스 접속을 해볼게요. 네, 카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카페라는 서비스를 URL 루트만 입력했었는데 자동으로 커피라는 서비스 쪽으로 리다이션 된 거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도 똑같이 잠시만요. http 대시보드를 접속을 해보게 되면 대시보드는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대시보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카페 서비스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대시보드 넘어가고요. 카페에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서비스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버추얼 서버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제가 버추얼 서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많은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업스트림 중에 커피라는 서비스의 업스트림의 포트를 헬스 체크를 3000번으로 제가 액티브 헬스 체크를 줘가지고 이 버추얼 서버들을 한번 반영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커피라는 서비스는 실제로는 80 서비스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00번으로 강제로 헬스 체크를 하게 되면 커피라는 서비스가 다운되겠죠. 다운되게 되면 지금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게 어플라이가 됐을 텐데 포트 3000번 네, 커피라는 서비스 3000번으로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화면이 작죠? 네, 지금 보이신 것처럼 커피라는 서비스가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액티브 헬스 체크 동작을 해서 자기가 리스판스를 줘버립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인스펙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저희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접속하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리진 스테이터스는 502가 왔어요. 서버가 다 다운된 상태거든요. 500에러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205K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정해진 그 메시지와 함께.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적용해왔던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 기능, 에러 페이지 기능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지금 다시 살리고요. 다시 헬스 체크를 살릴 거고요. 그리고 함께 제가 T라는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면 A/B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T라는 서비스는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줘가지고요. 커피라는 서비스 그리고 T라는 서비스를 구분 지어서 8대2로 제가 스플릿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똑같이 적용을 시키게 되면요. 일단은 커피라는 서비스는 살아있고요. 그리고 T라는 서비스 접속을 해보게 되면 원래는 T라는 서비스는 T로만 접속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스플릿을 줘놨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요. 리로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적용 중인 거라 적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제가 스플릿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용 반영되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NGX 플러스에서는 다양하게 정책들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T라는 서비스를 오게 되면 아직까지 헬스 체크가 안 살아나서 그런가? 네. 잠시만요. 액션, 패스. 잠시만요. 한 가지 코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이것만 수정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스플릿 기능을 잠깐 빼놓고요. 액션, 패스, T. 네. 원래대로 가는 형태로만 준비를 할게요. 원래 T로만 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커피는 커피로 갈 거고요. 그리고 T라고 하게 되면 T로 서비스가 될 겁니다. 네, T로 서비스 될 거고요. 스플릿 기능들이 좀 이상한데요. 스플릿 기능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에러 페이지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전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웹방합의 정책이잖아요. 지금 제가 폴리시를 만드는 과정들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폴리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폴리시 이름은 와프 폴리시라고 내용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저는 이 정책들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시를 제가 적용을 시키고요. 적용을 시키고 다시 컨피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지금은 제가 따로 테스트는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웹방합의 정책이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임의적으로 공격 코드를 한번 넣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벌초 서버 형태의 서비스인데 웹방합이 적용돼 가지고 차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저희가 쉽게 웹방합의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다 보여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조금 애매하네요. 이 코드들은 제가 세미나 끝나면 제가 똑같이 제가 GitHub 쪽에 올려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 사용하시게 되면 웹방합도 함께 적용 가능하시고 좀 다양하게 버추얼 서버라든지 커스텀 리소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좀 더 여러 팀 간에 협업하는 부분들을 쉽게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질문창에 남겨주시고 따로 제가 메일로 또 저희한테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